사건의 시작은 2026년 초겨울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벌어진 작전명 미드나잇 해머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워싱턴에서는 이란을 향한 서슬퍼런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부에서 벌어지는 반정부 시위 탄압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하메네이 정권이 국민의 피를 짜내어 테러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미국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미 미군의 최정예 자산들이 페르시아만으로 집결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입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남의 나라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방의 기름값과 우리 군의 방산 수출 지형을 뿌리째 뒤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 작전에서 미군은 놀라운 무기 체계를 선보였습니다. 바로 칸다하르의 괴물이라 불리는 RQ-170 센티넬 스텔스 무인기입니다. 록히드 마틴의 비밀 연구소 스컹크 웍스에서 제작된 이 드론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채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고해상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어느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지 어느 차를 타고 이동하는지 미군은 이 드론을 통해 손바닥 들여다보듯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 RQ-170 센티넬 드론이 테헤란 상공에서도 목격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란의 지도부가 이동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적의 지도부에게 극심한 심리적 공포를 심어주는 초정밀 하이브리드 전쟁의 서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경악스러운 포인트는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의 참담한 실패입니다. 베네수엘라 정권은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S-300과 S-400 방공망이 미국의 침공을 막아줄 절대적인 방패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F-35A와 F-22 랩터 그리고 B 스피릿 폭격기가 하늘을 가로지를 때 러시아의 레이더는 침묵했습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구축한 방공 시스템은 단 한 발의 요격 미사일도 쏘지 못한 채 미군의 정밀 유도탄에 박살났습니다. 이는 러시아 무기 의존해온 전세계 독재 국가들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란 역시 같은 러시아제 방공망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그들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지금 역대급 굴욕을 맛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우방인 마두로가 체포되는 것을 보면서도 미군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형식적인 비난 성명만 내놓을 뿐 실제적인 군사 개입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시리아 내전 당시 보여주었던 러시아의 영향력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인도를 비롯한 많은 러시아 무기 수입국들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러시아의 방산시장이 통째로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의도한 또 다른 형태의 경제적 초토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돌로 독트린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 물로주의의 현대적 변형이자 에너지 패권의 완성입니다. 미국은 이제 자신의 앞마당인 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거점을 직접 통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장악한 미국은 이제 이란의 석유 수도꼭지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할 때마다 트럼프는 오히려 그것을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적대 국가의 에너지 자원을 무력화하거나 직접 관리하여 전 세계 경제 질서를 미국의 입맛대로 재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베네수엘라와는 다른 차원의 적수입니다. 이란은 강력한 미사일 전력과 함께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지역 전체에 퍼진 대리인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테헤란을 직접 공격한다면 중동 전체가 대폭발하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이 시나리오에 대비한 정밀 타격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작전명 미드나잇 해머는 단순히 무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지휘 체계와 통신망 그리고 핵시설만을 핀포인트로 제거하는 고도의 기술 전쟁입니다. 이란의 하급 군인들과 경찰들이 이미 시위대에 합류하거나 투항하고 있다는 소식은 체제의 내부 붕괴가 시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이란의 위기는 곧 이스라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 아래 이란의 핵시설을 초토화하려는 오랜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의 방공망이 베네수엘라처럼 무력화된다면 이스라엘의 F-35 편대는 단 하룻밤 만에 이란의 수십 년 공든 탑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동의 세력 판도를 완전히 뒤흔드는 지각 변동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순위파 국가들도 겉으로는 우려를 표하지만 내심 이란이라는 거대한 위협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게 이 사태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이것이 우리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란의 혼란은 국제 유가의 극심한 변동을 가져올 것입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유가 폭등은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중동의 긴장 고조는 K방산에게 거대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무기에 실망한 중동 국가들이 성능과 신뢰성이 검증된 한국산 무기에 줄을 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궁2 미사일 방어체계와 K2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가 중동의 새로운 방패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심리전은 매우 정교합니다. 그는 이란 지도부에게 끊임없이 불확실성과 공포를 주입합니다. 공격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항상 모호한 답변으로 대응하며 상대의 신경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란 내부의 경제는 마비되고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까지 차오릅니다. 적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트럼프식 정권 교체 작전의 핵심입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지금 지하 벙커에서 미국의 드론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탄생한 이 정권은 이제 자신들이 무너뜨렸던 왕정 시절보다 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종교적 도그마에 속지 않습니다. 빵과 자유가 없는 정권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란의 젊은 세대는 온몸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압단함과 같은 지방 도시들이 해방구가 되어 정권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모습은 도미노 현상의 시작입니다. 이제 테헤란의 중심지가 시위대의 함성으로 가득 찰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미군 최정예 델타포스는 지금도 훈련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작전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테헤란 진입 시나리오를 수만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적의 수뇌부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혼란을 최소화하며 주요 에너지 시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대 전쟁은 이제 양적인 대결이 아니라 질적인 정밀함의 대결입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기술 우위는 이란의 재래식 군사력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S-400이 뚫린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결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강력한 전자전 수행 능력이 러시아의 레이더를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A-18G 그라울러와 같은 전자전기들이 이란의 상공을 선점한다면 이란의 미사일들은 눈먼 화살이 되어 허공을 떠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대전의 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의 싸움에서 이미 미국은 승리했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아무리 호기로운 발언을 쏟아내도 실제 전장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사회는 이제 미국의 독주를 막을 세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조차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미국의 중동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에너지 수급권을 보장받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믿었던 우방 러시아는 무너졌고 중국은 주판화를 튕기고 있습니다. 홀로 남겨진 이란의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안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자강의 힘이 없다면 언제든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차가운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국방력을 강화하여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정학적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방심한 자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미국의 위대함은 힘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의 돌로 독트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란 이후의 타겟이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의 이익을 건드리는 자들에게는 자비 없는 응징이 따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2026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새로운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 냉혹한 법칙 속에서 우리만의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란과 베네수엘라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 패권 전쟁 이야기는 우리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평화는 구호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과 치밀한 전략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란이 무너지는 방공망과 독재자의 비참한 압송은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안보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대충도를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실을 꿰뚫어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란의 거리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K팩트와 함께 지정학의 심장부로 들어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라져가는 독재 정권의 말로를 보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이란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우리 또한 더 강하고 부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통찰력이 우리 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트럼프의 이 과감한 선택과 이란의 운명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로운 의견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날카롭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